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GS가 CU를 제치고 드디어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 1위 탈환하는 거에 GS 측에서 의미를 뒀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 이에 CU는 우리들은 점포수를 그냥 맹목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 점주님들께 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릴지 고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GS가 더 대단하다, CU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편의점을 하시려거나 편의점을 접으시려는 분이거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편의점 중에서 GS랑 CU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고, 이마트24, 세븐, 미니스토어, 365 플러스, IGA 마트 등등 다들 마찬가지예요. 내년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 점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바로 이런 이유로 매물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5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편의점 수가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바로 재계약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럼 메이저 브랜드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 편의점이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저한테도 메이저 브랜드들의 영업사원들이 종종 다녀갑니다. 저희가 매출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환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는 건가? 이상하네. 왜 우리 같은 작은 평수에 오려고 하지? 이 일시 지원금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메이저 브랜드 본사에서 저한테 자기네와 5년 계약을 해달라, 처음에 장사를 잘 꾸려나가시라고 목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저희와 계약을 해주세요 하는 취지로 일시 지원금이라고 자금을 준다고 꼬시는 거죠. 분명히 좋은 자리에서도 매물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자리에서도 매물이 나올 거니까 그 판단은 창업하시려는 사장님이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지금 편의점 업무에 너무 시달려서 그냥 목돈 받고 빠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부터 인수인계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제값을 받고 좋은 값을 받고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브랜드들에서도 더 이상 신규 창업은 힘들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GS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영업사원과 만나서 미팅을 가졌는데 자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브랜드들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곳은 알아서 자기들이 선별을 해줘요. 이건 참 좋은 점이죠.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무척 서러웠지만 어쨌든 한번 본사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다 하지 못하는 위치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는 이 작업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GS 영업사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사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와,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하고 계약하고 싶어서 연락한 예비 창업자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업사원의 문제라고 봐요. 전 지금도 GS 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편의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내년부터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자리를 볼 줄 아는 안목을 늘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편의점을 그만두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확실히 안정적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을 회사가 됐든 자영업이 됐든 준비를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저도 얼마 전에 세븐에서 다녀가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꽤 목돈이 됐어요. 평소 제가 생각했던 저희 매장의 권리금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액수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전환하라고. 제가 귀가 얇았다면 바로 그냥 계약해버렸을 것 같아요. 꽤 큰 목돈이었기 때문에 그래 좋아, 언제 또 이런 찬스가 오겠어 하고 바로 세븐하고 계약하고 그만뒀다고 해봐요. 그 다음 할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만두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다른 무언가를 하기까지. 그럼 그 시간 동안 분명히 흥청망청 그 목돈을 조금씩 통장에서 빼서 썼을 거예요.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온다고 다음 할 일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넘기시는 사장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권태기는 3년, 5년, 10년 요때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마침 이 편의점이라는 사업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 있을 때 밤마다 술 마시고 혼자 달빛 아래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계실 때 누가 턱하니 몇 장 손에 쥐어준다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만두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겁니다. 누가 큰 돈을 007 가방에 들고 오면서 권리금으로 줄 테니 나한테 넘겨라. 아니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지던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던가 해서 당장 그만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시기가 올 때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취직을 할까? 다른 자영업을 할까? 미리 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영상에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편의점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편의점을 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적기가 온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접했는데 죄송하지만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어서오세요. 그 유튜브 채널 명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본사로부터 메이저 브랜드 본사로부터 일시 지원금을 4천만 원인가 가량을 받고 또 다른 분한테 4천만 원, 4,500인가 어서 오세요. 네. 어디까지 했죠? 지금 손님하고 한 5분 정도 수다 떨다가 왔더니 까먹었네. 어디까지 했죠? 일시지원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장님이 본사로부터 일시지원금 4천만 원가량을 받고 1년 만에 다른 사장님한테 권리금 4천만 원인가를 받고 넘겼대요. 총 이 사장님은 8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었던 거예요. 새로 인수받으신 사장님은 지원금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전 사장님이 다 받고 나간 거고 또 오히려 나중에 오신 이 사장님은 순수익이 500인가 남는다고 해서 권리금 4천만 원을 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변호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사장님이 똑똑한 거고 나쁘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장사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변호사분께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요거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결국 계약서에 쌓여있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엔 사장님이 지셔야 돼요. 본사에서 뭐라고 했든 누가 뭐라고 했든 쌓이는 사장님 혼자 이름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조만간이면 본격적으로 메이저 브랜드들에서 새로운 사장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을 벌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그 안에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점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